저도 좀 약간 해당돼요. 부동산 투자를 똑같이 시작했는데 네네네. 쟤는 뭐 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저분은 50억, 100억대 자산가가 됐고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아이고 비웃으시는 거. 아니, 비웃는 게 아니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네, 너무 이 모양 이 꼴이 재밌어서. 됐거든요. 수익이 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저도 투자를 시작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해라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의 특성이 실행력 높으신 분들이 수익률이 최고였어요. 실행력 높으신 나도 분들. 실행력은 높았는데 아 근데 또 방향이 잘못됐지 나는. 종별을 좀 더 잘못 고르시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종별을 또 잘못 고르시고 저도 투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오피스텔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종별을 잘못 시작하면 이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익이 낮은 사람 초반에 수익이 낮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촉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러니까 실행력 있으면서 돈도 있고 촉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돈을 많이 그걸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행력 높으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대책 발표됐어? 알았어. 바로 거기 가가지고 바로 그날 나와 있는 거 그냥 바로. 그리고 그런 분들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있어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안 보고 사고 막.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 관리하면 이제 리스크로 한 방에 가실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러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낮고 그리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수익이 많이 낮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가성비가 좋아지고 수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이게 강의를 해보면 강의 끝나고서 바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수익이 좋아요. 아 현장으로? 네네. 왜냐면 강의를 해서 투자할 지역을 알려줬어요. 바로 가는 거죠. 작년 10월에도 제가 이 길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 천안에 구불당이었거든요. 구불당이었는데 구불당이 옛날에 제가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때가 구불당이 그 신불당이 많이 매매가가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갔지만 이제 구불당 지역이 워낙 학군이나 이런 학원가가 잘 돼 있어서 실수요 완전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A급 완전 A급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출투금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 10월에는 2, 3천까지 붙은 거예요. 갭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조건이? 그럼 가성비랑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강의 때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가신 분은 바로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죠. 2, 3천에. 네네.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딱 좋아하는 조건이 딱 맞았어요. 전세가는 쫙 올라가 주면서 매매가는 얼어있는 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 3천에 됐고 그때 딱 시기가 또 정책발에 이제 얼었다가 이게 좀 약간 풀리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별로 1,000만 원씩 오르더라고요. 주별로. 이렇게. 주별로? 네, 주별로 이렇게 1,000만 원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바로 간 사람, 다음 주에 간 사람, 그 다음 주에 간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강의 듣고 이제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질문 하면서 피드백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거 샀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면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이제 본인이 얼마에 매가 샀고 전세 얼마에 맞추고 뭐 이런 거를 막 다 보내주세요. 네. 보면 주차별로 매매가가 이게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셔라라고 해가지고 빨리 가신 분들은 진짜 몇 천만 원 훨씬 절대 가격을 싸게 사셨고 나중에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몇 천만 원 더 비싸게 사셨죠. 그 약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돈 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당에 그런 역전세 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내가 만약에 분당을 보고 있었다. 근데 이런 단지를 발견했다. 그럼 그분은 바로 가서 사시지 않겠어요? 저 강의했을 때도 천안 바로 가신 분들도 그 전에 천안 한두 번 그래도 이상 가봤던 분들은 느낌을 알아가지고 그래? 바로 가셔서 바로 이제 사셔서 이제 그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지역을 알려주고 자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확신이 안 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확신이 들게끔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게 후레이님도 뭘 사려고 하고 뭘 결정을 하려면 뭐 확신이 들어야지 이렇게 빠르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를 할 때도 공부를 미리 해놓고 데이터로 확인을 2번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확신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현장이랑 데이터랑 이렇게 만나면 2번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떠오르네요, 갑자기. 수익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이게 잘 배워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잘못 배우면 난리 나죠. 열심히 배우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이드를 받으면 가이드를 받으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전에 어떤 분을 봤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할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2014년도에 20채를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잘 모르니까 자기는 컨설팅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좀 되게 안타까운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조차도 모르게 부동산에 완전 전혀 모르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돈만 있는 약간 그래서 그 컨설팅 업체한테 돈을 주고 그냥 사달라고 한 거예요. 2014년도에부터 시작해서 2002년 동안 20채 사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을 받는데 2년 동안 단 한 채도 안 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파트인데? 갯만 맞으면서 산 거죠. 아. 약간 그런 지역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투자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매매가는 안 움직이고 전세가만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애는 정말 갭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걔네들은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거주는 하지만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여기를 벗어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약간 환승을 위해서 네, 잠깐 머무르는 곳. 그렇죠. 갈아타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또 갭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고 살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요. 90% 막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이 뭐 적으니까 그런 단지만 막 골라서 사준 거예요. 가치 있는 판단은 없이. 그분은 경기도 외곽 그런 거 많았죠. 막 이상한데. 네네. 그래서 그분은 2년 동안 투자를 막 되게 많이 했지만 20채나 했지만 한 채도 안 올랐어요. 진짜. 되게 신기한 건 정말 한 채도 안 올랐더라고요. 한 채도. 그분은 그거 돈 회수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새로 세팅을 하는 수고만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별도 공부해야 된다. 오피스텔 잘못하면 망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 얘기 좀 해주세요. 오피스텔. 근데 이제 오피스텔 하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네. 사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그 둘째를 출산하고 친해진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0살부터 대학교 때부터 투자를 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난 여태까지 뭐 했을까라는 현타가 딱 오면서 나도 해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분양하는데 모델하우스를 열심히 다녔죠. 오피스텔을. 왜냐면 다른 데는 비싸니까 돈도 별로 없고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가면 어때요? 혹하잖아요. 화려합니다. 막 번쩍번쩍합니다. 그 분양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정말. 네, 정말 영혼까지 다 줄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돈 넣고 돈 먹기라고 막 하면서 이 1,000만 원 넣어서 이거 하나 하면 프리미엄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개수 10개 하면 너 1억 버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정말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환상적인 세계가 이러면서 빠져드는데 저도 그렇게 시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오피스텔 분양을 2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중도금 다 하고 이제 잔압을 할 때가 되잖아요. 중도금이 끝나고 스스로 이제 잔금을 치를 시기가 되면 마이너스 피가 우수수수수수 나오면서 현타가 오거든요. 선분양 오피였군요. 그쵸. 지금 봐도 입지는 너무 A급이에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올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곡이었거든요. 마곡 많이 올랐죠, 오피. 네, 지금은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그때가 2014년도였으니까. 진짜 빨리 가셨네요, 마곡을.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옆에 있는 준신축이나 아니면 그때 엠파이어인가? 그쪽에 엠벨리 이런 애들 피만 샀었어도 제가 몇 억을 벌었을 텐데 그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LG도 안 들어오고 다 딜레이 됐을 때요. 딜레이 돼가지고 막 공실이 엄청 나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피를 던졌어요. 진짜요? 왜냐면 거기에 묶인 게 몇 천만 원인데 이제 투자를 배우고 나니까 그 돈이면 당장 저기다 놓으면 저기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 돈을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금 그런 운영 차원에서 차라리 투자금을 회수하고 내가 더 주력할 수 있는데 투자한다 해서 그냥 마이너스로 팔고 다른 데 오히려 투자를 해서 그걸 메꿨죠. 약간 저랑은 좀 케이스가 다르네요. 저는 이제 후분양 월세 세팅이었는데 물론 이제 실투자금은 많이 안 들어갔는데 많이 아쉽죠. 약간 소외된 기분이 뭔지도 좀 알 것 같고. 그렇죠. 옆에는 막 2억씩 3억씩 네. 올라주는데 내 거는 아직도 1,000만 원 오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기가 있죠. 안 올랐을걸요? 수익률은 엄청 짱짱한데 정말 좋거든요, 수익률은. 법인을 월세로 세팅을 해가지고 되게 잘 나오는데 좀 그런 애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 현금 흐름용 임대 세팅은 가성비를 좋게 하려면 투자금을 0으로 만들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00 미만으로.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지방의 소형 아파트인데 정말 가성비 짱이에요. 투자금은 거의 안 들어가고 매달 월세가 막 이자 빼고도 막 20만 원씩 3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좀 안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받아도 LTV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50% 60%잖아요. 오피스텔은 자기 실투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결국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금 흐름용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투자금을 정말
최소화하셔야 돼요. 저도 현금 흐름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풀피 세팅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풀피로. 집을 사고도 500만 원, 1000만 원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서 그 월세를 세팅을 해놓으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투자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저도 웬만하면 월세 같은 받는 물건 같은 경우는 무피 아니면 풀피 아니면 잘 안 하려고. 빌라 경매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빌라는 뭘 하셨어요? 빌라는? 빌라 했죠. 약간 나름 전 그런 빌라 좋아했어요. 분양을 해요. 근데 빌라를 분양하면 고분양이 많아요. 빌라는. 네. 그러니까 빌라는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감가상각도 빠르기 때문에. 계약한 날이 최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고점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한 5년 이내 미만 빌라를 가면 제 가격을 찾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를 경매로 사면 완전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제 가격 주고 저는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분양가보다 이렇게 떨어지게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양받아서 본인이 실거주하다가 파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약간 지긋지긋해서 이제 분양가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리고 감가상각이 되고 빌라는 계속 떨어진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가격도 좀 잘 해줘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2012년, 13년도 이 당시에는 대출이 90%까지 됐었대요. 근데 저는 80%까지 땡겨가지고 월세 세팅을 해서 또 가성비 좋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증금 2천에 이상 나오면서 한 40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매매가는 한 1억 전후 되면서 보증금은 한 2천만 원에 세팅이 되고 월세는 한 35에서 40 정도 나오면 수익률이 보통 20-30% 이상 나오거든요. 공식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대로 저는 초반에 그 빌라 경매를 했었어요. 그 투자금은 어떻게 좀 늘리셨어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렇죠. 저는 실투 5천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서울 입성할 때는 실거주를 팔았고요. 진짜 길거리 나을지를 생각하고 들어갔었고, 서울 투자 들어갔을 때,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100번 물어봤었어요. 100만 번 물어봤었어요. 이거 맞냐고? 이러다 우리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냐. 왜냐면 본인 집 팔고 정말 싼 전세로 가면서 서울 들어가는데 그 서울이 말아먹으면. 네, 그렇죠. 솔직히 투자할 때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100만 번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냐면서. 네, 그렇게 해서도 했었고, 그 초반에는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1년 동안에 10채를 샀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소액 투자로 1,000만 원에 맞출 수 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를 하나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피 플러스 피를 열심히 맞추고 다니고, 이거 사고, 이거 팔 때 되면 완전 단타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럼 이거 팔고 나서 수익이 생기잖아. 그럼 그걸 다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그럼 개수를 이렇게 늘리면서 수익도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풀피도 하면 돈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잘 사면 전세가가 많이 올라주잖아요. 그러면은 팔지 않아도 전세가 오르는 걸로 투자금이 회수가 돼서 그렇죠. 또 그걸로 또 다시 투자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자금을 안 갖고 있어요. 다 돈 들어오기 무섭게 항상 새로 투자를 세팅을 해가지고 1월에도 사고? 네네네, 그렇죠. 그 전에도 사고 그래서 제가 사실 6.17 대책이랑 7.10 대책 발표됐을 때 정말 멘붕이 왔었어요. 왜냐면 법인으로 초에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갑자기 법인 종부세를 그렇게 냈다 주고봐라 이러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내년 종부세를 몇 천만 원 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순간 멘붕이 왔는데,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있습니까? 다 해결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는 쫄보예요. 쫄보의 소심쟁인데 이러다가 진짜 리스크 관리 안 되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법인으로 산 물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팔았어요. 워낙 여러 개 사서 이제 똘똘한 것도 팔고, 이제 잔금 아직 치르지 않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잔금 치르면서 바로 팔아야지 해가지고 처리한 물건이 2개 있었는데, 사실 팔고 지금 너무 후회해요. 그냥 버텨도 될걸. 내가 너무 쫄보라서 팔았구나.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 왜냐면 그래도 취득록세는 벌 수 있잖아요. 그 상방위에 투자한 거라서. 네. 이미 지금 물 들어온 게 종부세 내고도 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쫄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죠. 너무 진솔했나요?